어머니, 우리 집에서 하루라도 주무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눈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저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은 머리만 긁으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저는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날 쫓겨난 시어머니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의 치밀한 거짓말이 경찰 조사로 이어질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며느리 서연이 제 앞에 팔짱을 낀 채 서더니 눈을 피하지 않고 자리도 내주지 않겠다는 눈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하루라도 주무시면 안 돼요. 저는 들고 있던 작은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의 말투 안에서 제가 이 집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도훈이 머리를 긁으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서는 제 뒷모습이 유리창에 비칠 때 마음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는데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모습을 힐끗 보자 괜히 민망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택시 안에 앉아있는 제 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작은 전등을 켰습니다. 어둡던 방에 불이 퍼졌지만 마음속까지 환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올려두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일이 그저 불편함을 넘어서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 집안을 둘러보니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지내온 세월이 새삼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도훈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도훈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서연이 요즘 예민해서 그래. 도훈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도훈의 모습에서 더 이상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계속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찬물을 얼굴에 적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거울 앞에서 양손을 잡아 눌렀습니다. 결국 남은 재산을 정리해 더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어느새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과 땅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는 놀란 기색으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아 서류만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도 제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느꼈는지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정리를 위해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은 서류철을 털어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훈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도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사진 속 도훈의 밝은 얼굴이 지금의 우유부단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서류 위에 놓인 남편의 오래된 만년필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만년필을 쥐었다 내려놓으며
남편이 있었다면 오늘 일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년필 끝에 남아있는 잉크 자국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밤이 되어 집안에 불을 끄려는데 복도 끝에서 스며오는 어둠이 유난히 짙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위치를 내리며 앞으로의 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바닥을 조용히 맞잡고 어둠 속에 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대로 하겠다.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남은 도훈의 이름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만 열어두었는데도 서연은 발끝을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을 왜 마음대로 정리하세요? 서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은 거실 안쪽으로 들어서며 소파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저는 문 앞에 그대로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손자 교육비를 들먹이며 제 재산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책상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 행동을 본 서연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톡톡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자신도 요즘 힘들다며 동정심을 끌어보려 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끝에 실려 있는 계산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눈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제가 반응하지 않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얼굴을 굳히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울리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큰 골칫거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틀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서연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도훈과의 갈등을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를 안 해주시니까 도훈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서연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서연은 다시 재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이 미래 때문에라도 어머니 힘이 필요해요.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설득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길어질수록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러다 서연은 끝내 제 생활을 문제 삼았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요양시설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갑작스러운 말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기 직전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무게를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제 반응을 살피다가 차에 탔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골목에 잠시 서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 삶에 더 깊이 끼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다시 들어 올리는데 팔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또다시 서연의 입장만 말했습니다. 엄마도 서연이 입장을 좀 이해해줘.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모자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잔잔하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닫으려고 다가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우산을 접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혜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연 씨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혜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정혜성은 젖은 우산을 현관 한쪽에 세웠습니다. 제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묶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서연이 투자를 잘못해 큰 돈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기가 힘들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혜성은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가 최근까지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어머님 재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혜성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질 만큼 꽉 쥐었습니다. 정혜성의 말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혜성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이 저를 요양시설로 보내려 했던 이유가 간병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을 더 쉽게 손에 넣기 위한 계산이 섞여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성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는 속도까지 느리게 조절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정혜성이 연락처를 적어 건넸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을 닫은 뒤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가 허공에 남아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정혜성이 남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차곡차곡 올려두었습니다. 정혜성이 알려준 내용과 맞춰보며 혹시라도 틀어진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흐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손자 교육비를 말할 때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요양시설 이야기를 꺼낼 때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빨라 보였습니다. 저는 문단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서연이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이 서늘하게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창문 손잡이를 2번 확인하고 현관문도 다시 잠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랑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떻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제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상황을 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도훈이 답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더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용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정혜성에게서 온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혹시 불안하면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조금은 안심되는 마음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을 청하려다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가족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천장에 비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장을 보러 집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다가 숨을 고르려고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안쪽에서 박미숙 아주머니가 장갑을 끼고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주머니가 의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작게 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요즘 속이 편치 않은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과 아들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상자 위에 팔을 올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세상사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보다 낯선 사람이 더 힘이 되는 경우도 많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아주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예전에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는 가진 것보다 살아있는 하루가 더 중요해져요. 아주머니가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게 안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제 안으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숨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살짝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아는 상담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건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살짝 열렸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힘들 때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일어서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삶이 무너진 줄 알았던 제 마음에도 조용히 숨길이 생겨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햇빛이 벤치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손을 얹고
햇빛이 손등 위에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넨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들이 제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챙겨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되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먼지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안쪽에 고이 놓인 낡은 손수건과 만년필을 봤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수건을 접었습니다. 손수건 끝에 남편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쥐고 무게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이 만년필로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서 재산 정리 서류를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빠진 부분이 없는지 눈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서류를 차곡차곡 접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챙기고 있는 이 과정이 곧 제 삶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서류 끝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으며 오늘 만난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들이 마음 한쪽에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걸어갈 힘을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하루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리해둔 서류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가에 기대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제 이름 옆에 또렷하게 적힌 서명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흔들리던 조각들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오래 미뤄두었던 동네 식당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따뜻한 국에서 향이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식사를 하던 이웃들이 제가 들어오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골목 입구 구멍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건네는 인사에 어깨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제 테이블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반찬을 입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파란 하늘 아래 늘어서 있는 가로수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점심 한 끼가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햇빛이 길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 정리를 하려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방 안을 돌며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을 개어 서랍에 넣고 먼지가 쌓인 선반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제 몸에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여유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개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 정리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겁니다. 중개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주방 의자에 살짝 기대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의 정혜성과 박미숙 아주머니에게 작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들러 과일과 떡을 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건넸습니다. 그동안 큰 힘이 됐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성은 손을 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미숙 아주머니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가 뭐 별걸 했다고요. 아주머니가 눈가에 주름을 만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에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프로그램 안내서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있고 서예 강좌도 있어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안내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적으며 앞으로 어떤 하루들을 만들어갈지 조금씩 상상해 봤습니다. 요가를 하며 몸을 펴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예를 하며 붓을 쥐고 있는 제 손이 그려졌습니다. 직원이 건넨 안내서를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선명해졌습니다. 입술 끝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골목 어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등을 기대고 누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심장이 편안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가 천천히 정리됐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주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귀에 댔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가 도훈이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 창문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급히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한순간에 조여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훈이 침대 머리맡에 기대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훈의 손등을 살짝 쓸었습니다. 도훈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회사 문제랑 집안일로 머리가 복잡해지다가 사고가 났어. 도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도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문 쪽에서 서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서연이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진짜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도훈 곁에 섰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도 불안해해요. 서연이 다시 집안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실 바닥에 길게 비친 햇빛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마저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 재산 정리에 대해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개 부동산 처분건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낯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서연과 연결된 냄새를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혹시 건강이 더 나빠진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근처 병원에 들렀습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제 가슴에 댔습니다. 심한 긴장으로 혈압이 치솟았네요. 의사가 청진기를 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쉬어야 합니다. 의사가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진료실 문을 잡고 나왔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을 더 천천히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벽을 짚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허전한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빈 컵을 씻었습니다. 물소리를 잠시 멈추고 창문 너머로 눈길을 보냈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듯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봤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일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컵을 선반에 올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미숙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에 있어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은 저를 보자마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셨죠? 아주머니가 냄비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국을 그릇에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제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주머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술 떴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조용해진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포겠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창밖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손에 기댔습니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을 풀었습니다.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는데 문득 정혜성이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서연과 관련된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혜성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예전부터 해온 투자 관련 문제가 이제 경찰에 알려졌습니다. 정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 재산을 언급한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정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당부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도 휴대폰을 쥔 손에서 힘이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도훈아, 엄마야.
제가 말했습니다. 도우는 침묵 속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투자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침대 난간을 세게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마음이 저미는 듯 했습니다. 주방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도훈은 조금 뒤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서연 편을 들지 않을게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도훈의 마음 한쪽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로부터 참고인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며 필요한 기록을 한데 모았습니다. 서류철을 가방에 넣을 때 손끝에서 작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 속에 살았는지 새삼 알게 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작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간단한 사실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서연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어머님 재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요?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서연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사실 확인이 끝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도훈이 병원에서 나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제 눈을 바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도훈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훈은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혼자 힘들지 않도록 할게요. 도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아이 때 다쳤을 때 울던 도훈의 얼굴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박미숙 아주머니가 현관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며 따뜻한 국을 데웠으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에 갑자기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 가볍게 가져도 돼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길에서 오래된 위로를 느꼈습니다.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반찬을 더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기 전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걸어갈 힘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창문에 손을 얹고 유리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로 걸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가 천천히 정리됐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을 들이마시며 밤새 굳어있던 가슴을 풀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긴 시간 눌러왔던 덩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두 손을 창틀 위에 올리고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골목 안쪽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꺼냈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따르려는 순간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도훈은 한 손으로 가방끈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도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옆으로 비켜서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도훈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눈을 돌려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도훈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찻잔을 건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되는 걸 기다렸습니다. 도훈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옆에 있을게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식탁 위의 빛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도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 상자를 접었습니다. 짐을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게 남겨질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벽에 세워둔 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상자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유품은 작은 상자에 따로 넣어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미숙 아주머니와 정혜성이 함께 도와주러 왔습니다.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에서 무거운 짐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새 출발에는 밝은 마음이 제일이에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배려에 어깨에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정혜성은 큰 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도훈도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채 와서 도왔습니다. 조심해라, 다친 팔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훈이 상자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햇빛이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 삶이 제 손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가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화분 흙을 만지며 초록 잎사귀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고 냄비를 정리했습니다. 정혜성은 무거운 가구들을 제자리에 배치했습니다. 도훈은 책상을 옮기며 땀을 닦았습니다.
여기 놓을까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거기 좋겠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아주머니와 정혜성은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도훈도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도훈이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상념이 서서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새 집의 벽지가 깨끗했습니다. 바닥도 반들반들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을 끄기 전 저는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제 삶이었습니다. 창가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침대로 걸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았지만 정임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고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심이 더 가까운 법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당신의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